자, 이번 시간에는 그 FAT 1급 기출 44회 실무 수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실무 수행 풀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거가 아니라 공인일기사회에서 다운받은 그 문제로 설치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FAT 1급 44회 설치를 이렇게 해놓고요. 설치 확인. 자, 임시 수험 번호는 B44 18개. 그다음에 이름은 이렇게. 감독관 번호는 KF2라고 설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요, 백수의 건강 됐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같이 보면서 할까 이렇게. 자, 우선 문제 푸실 때 말이에요, 이렇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봐두고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좀 나와 있어요. 건강식품. 그렇군요. 자,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이해를 해서 10점이 나와 있고,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백세 건강주에는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 변경에 따르니까 당연히 업태가 변경된 자료가 있겠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대요. 자, 평가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해서 변경 내용 수정하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래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수정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도 화면을 띄워서 우리 회사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주어진 자료와 비교해서 틀린 거 수정해 주라고 했으니까요. 우선 사업자 등록번호는 똑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건강 얘도 마찬가지로 같고요. 주소도 변동사항 없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얘를 도소매업으로 업체를 우선 하나 변경시켜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 얘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해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신한은행이라고 나와있죠. 신한은행 선택하시고요. 지점은 서대문 지점, 서대문 쓰면 되겠고, 계좌번호 주어진 대로 112-088-654321, 예, 이렇게 국세 환급금 계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해놓으면 끝났다는 얘기겠지요. 설명이 이 문제 틀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기분 그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료에서 여러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신 다음에 금액이 당기순이익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319만원 이렇게 나오게끔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익계산서 선택하셔가지고요. 상품 매출부터 비교해 보시면 돼요. 2억 8천만원, 상품 매출원가는 1억 4천만원. 이거 틀렸죠? 틀린 거 클릭하셔서 비교해 보니까 1천만원, 1억 9천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려 있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 수정해 주려면 여기서 수정 못한다 그랬었죠? 어디서 수정해 줘야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 주셔야 된다 그랬었죠?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상품 재고에 클릭하셔갖고,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보니까 여기 벌써 대차 차익도 이렇게 떠 있죠.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을 6천만 원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 대차 차익도 없어지고 여기 손익계산서에서도 여기 금액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불러와 봐야겠죠. 반영이 되려면 자 그래서 6천 바뀌었고 매출원가 1억 4천 됐죠? 그래서 다시 하면은 1억 4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 봐야겠죠? 급여 계정에서 급여는 2,200만원, 복류생비 210, 여비교통비 150, 접대비 250, 통신비 560, 통신비 수도 560이라 했는데 500만원 틀려있네요. 얘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수도광열비 380, 세금과 공가 420,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54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357만원, 차량유지비 5,400만원, 운반비 230만원, 소모품비 120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익 340만원, 이자 비용 250만원. 보니까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 법인세가 빠져 있죠? 법인세 등 해가지고 법인세 등은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주어진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당기순이익 8,319만원 딱 맞았죠? 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셨고요. 이번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거래처별 초기 이월로 되어 있죠? 지급어음에 대한 거. 지급어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벌써 전년도에 어음을 지급했었는데 이 정보가 지금 우리 회계 프로그램 안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급어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얘기죠. 자, 그럼 보면서 또 입력을 해 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신 다음에 지급어음 더블 클릭하라 그랬었죠. 자, 거래처는 좋은 식품 해주시고요. 만기 일자는 2020년 3월 30일. 그다음에 어음번호도 다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다음에 004 2019, 그다음에 1130 1234 12341. 금액은 2천만원. 자, 발행일자는 발행일은 2019년 11월 30일.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청산식품 해주시고요. 만기일자 2020년 04월 30일. 그다음에 어음번호는 004 2019 1230 1234 12344. 금액은 1,500만원. 발행일자는 2019년 12월 30일.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다 끝났다는 얘기. 그다음에 ESC 누르면은 2건 정리가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제 2개, 4점짜리 문제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기초정보에 관련된 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2번. 문제 2번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네요. 거래자료 입력 일반전표에서 입력하는 것이니까 일단 일반전표 입력 클릭해 보시고 날짜별로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 그랬죠. 회사에서 3만원 이상이 되는 비용을 사용할 때는 적격 증빙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맛있는 치킨에서 지금 41,000원 3만원 넘어가는 증빙서인데 여기 지금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본사 영업부 김선아 부장이 매출거래처 방문하고 거래처 직원들의 간식비를 결제한 법인카드 매출전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날짜를 보아하니 날짜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눈에 안 보여. 여기 있구나. 10월 2일로 되어 있죠. 10월 2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 얘는 접대비 쓰면 되겠죠. 접대비 해주시고요. 금액은 41,800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카드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 되겠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니 신용카드는 어디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국민은행 되어 있네요. 국민카드, 국민은행이 아니라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고 차변이 아니라 대변 41,8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뭘 작성해 주라고 그랬었냐면 거래자료 입력하시고요. 적용 1번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선택해서 입력할 것. 요즘은 트렌드가 또 이렇게 적용 선택해서 입력해 주래네요. 1번이라고 그랬으니까 1번 선택해서 어딨죠? 거래처 접대비. 이거 뭐야? 접대비 비용 계정이에요. F2 눌러서 거래처 접대비 이렇게 해주래요. 이거 안 해주면 점수 감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것, 뭐 다른 건 없네요. 보통 여기에 그 영수증, 미수치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거 입력하라고 나왔었는데 그거는 없고 적요란에다가 입력하라는 문제로 좀 문제 유형이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면, 자, 대손 발생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10월 9일이고요. 미소건강식품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65만원이 회수 불능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충당금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10월달 시점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지금 얘 대손 처리하기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10월 9일날 발생했다고 하니까 10월까지만 해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나 봤더니 대손 충당금 지금 얼마 있어요? 27만원은 있네요. 그죠? 그럼 27만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먼저 사용하셔야겠죠. 자, 날짜는 대손 처리는 10월 9일 날짜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사용해야지 돼요. 얼마? 27만원을 먼저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대손 삼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는 전체 금액이 165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65만원에서 27만원 빼고 138만원 138만원은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빼줘야 되겠죠. 어디 거? 미소 건강식품 거. 그래서 16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타 일반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업 확정으로 인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 실시하고 납입 금액 전액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식을 유상증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식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입금된 금액은 액면금액 5,000원,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 발행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수라는 얘기를 했었죠. 500만원이 유상증자가 되었대요. 그럼 얘를 날짜는 10월 15일이고요. 뭐 여기서 분계를 미리 한번 해봐 준다면 차변에 지금 보통 예금 계좌로 500만원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증자라고 그랬었죠.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 그래서 자본금 쓸 때 자본금은 어떻게 쓰라고 그랬었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본금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이 거래에서 요구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시게 되면 날짜는 10월 15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신한은행이라고 됐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500만원 입금, 대변에다가는 자본금이라고 해주시고요. 자본금 500만원,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유무형자산에 구입했대요. 유무형자산을 구입했는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자, 여기 4번 문제는 유무형자산을 구입했는데 지금 증빙서류가 취득세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보니까 본사 사무실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구입하면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구나. 그럼 얘는 부대비용으로서 이 368만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토지의 부대비용이니까 그냥 토지라고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취득세라 할지라도 세금과업과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날짜는 며칠 날 했나? 10월 20일 날 취득세 납부했네요. 차변에다가는 토지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 금액은 368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한은행은 이렇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거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약속어음에 만기결제라고 되어 있고, 자, 문제를 보니까 날짜는 11월 5일이고요.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 상상건강식품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됐대요. 그러면 우선 분기부터 하셔야겠죠. 분기할 때는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이 만기가 됐다고 얘기하면은 차변에다가 만기가 됐으니까 지급어음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겠죠. 지급어음 얼마를 250만원을 회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당좌 예금에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죠. 2,250만원 이렇게 써주고, 당좌은행은 국민은행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일단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급어음에 대한 현황 작성하라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직접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11월 15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11월 15일이 아니라 11월 5일이네요. 차변에 지급어음 메인은 상상건강식품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했던 금액 250만원짜리, 대변에다가는 지금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다고 했으니까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이렇게 해서 250만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지급어음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F3 눌러서 지급어음 관리해 주셔야죠. 자, 어음 만기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얘는 벌써 어음을 우리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F2를 눌러보면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이 뜰 거예요. 그래서 선택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반영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예, 그럼 이 문제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6번 문제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 방문 시 특식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래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 방문할 때 교통비가 발생했으니 여기 문제에서도 여비교통비라고 좀 쓰라고 하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금액은 14,400원 쓰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에서 신용카드니까요. 미지급금하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별반 어려운 거 없죠? 그대로 날짜는
11월 10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써주시고 금액은 14,400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카드는 국민카드 써주시고 금액은 14,400원. 예.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항목들 쭉 다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제 3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 3번은 우리 메인 매출전표에서 입력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적격 증빙에 대한 입력사항들이에요. 또 1번 문제는 변하지 않고 또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해보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자료 설명 읽어보니까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했대요. 상품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따 분계해서 현금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전송까지 해보랍니다. 많이 해봤던 거죠. 자, 얘도 또 실무 여기에서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1월 15일 11월 15일. 그 다음에 부가세 이용은 지금 매출이고, 그 다음에 매출에서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품목은 콜라겐 A라고 되어 있네요. 콜라겐 A. 그 다음에 수량은 50개.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강남건강.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될 거고요. 분기는 현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으로 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서 날짜는 11월 15일 것만 조회해서 발행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전자발행 누르시고요. 다 그냥 발행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두 번째 거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예, 이렇게 누르면 금방 끝난다 그랬었죠. 예, 검토할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입력했던 자료 매출전표 입력해서 15일 거 다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떠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여러분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됐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증빙서류는 매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50 부가세 이용으로 51번인지 54번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여기 매입거래에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이렇게 매입인데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인 경우 이건 여러분이 다 배우셨기 때문에 51번 과세를 부가세 이용 선택할 것인지 또는 54번 불공을 선택하셔야 될 것인지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기해 드렸었죠. 자, 또 몇 번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불공사항은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지 얘네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되면 불공처리하라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이라면 얘도 불공처리하셔야 돼요. 즉 54번. 세 번째로는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취득뿐만이 아니라 취득 그리고 또 뭐도요, 그 다음에 사용과 관련해서 여기 매입세 발생하게 되면 얘도 다 불공처리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접대비 관련돼서 여기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처리한다. 다섯 번째는 면세 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면 불공 처리해라.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이 불공 처리할 때 어떤 상황을 54번으로 부가세 이용을 선택할지를 아시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보니까 대표이사 최건강 자택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면 얘는 지금 51번인가요? 54번인가요? 얘는 지금 사업과 무관하죠? 왜? 이 공기청정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이사 집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불공을 선택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날짜는 11월 18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매입에서 우리 불공 54번 선택하면은 여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공기청정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렇게 해주시고 수량은 하나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70만원. 거래처는 민자전자. 세금계산서는 받았고요. 대금은 아직 안 줬죠. 혼합을 해야 되겠네요. 상품이 아니라 얘는 계정. 지금 개인적인 용도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써주셔야 돼요. 가지급금 해주시고,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거기 대표이사 이름이 나와 있죠. 최건강 조회해 보시게 되면 최건강 있어요. 이렇게 거래처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최건강으로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항목이랍니다.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여기 민자전자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매출거래인데 증빙서류가 매출 신용카드 매출전표네요. 카가 그거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 비타 점프를 비사업자인 김창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했다. 그냥 입력만 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날짜는 11월 23일로 되어 있으니까 11월 23일. 부가가치세 유형은 매출에서 카드와 관련돼 있으니까 카드와 관련된 면세 품목도 아니고 영세와 관련된 게 아니어서 여기 카가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사는 보니까 어디가 되어 있어요?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품목은 비타 점프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건 없죠.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인 55만원을 입력하시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창길이라고 했으니까 김창길 선택해 주시고, 세금계산서하고는 상관없죠. 자, 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니 카드 눌러주시게 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상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외상매출금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입력을 했더니 여기에 만약에 미수금으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저 분계 유형을 갖다가 4번에 신용카드로 하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로 하지 마시고 3번에 혼합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정을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을 변경시켜줘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3번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4번 문제를 해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도 매출거래네요.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이고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까? 특허권이네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특허권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래요. 매각 지점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자료 입력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특허권에 대한 매출자료. 자, 그러면 자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특허권 12월 7일로 되어 있죠. 날짜는 12월 7일. 부가세 유형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매출에서 11번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특허권, 수량 같은 건 없을 것이고요. 공급가액은 800만원에 있고, 거래처는 세로건강이래요. 세로건강.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줬죠. 그 다음에 분계는 대금은 현금으로 다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현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얘는 계정을 뭘로 바꿔 주셔야 돼요? 특허권을 판 거니까 특허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끝이 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보시게 되면 매입거래인데요.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네요. 문제를 읽어보니 회사 로비에 설치할 비품 홈시어터, 비품이라고 얘기해줬네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자산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산코드 그대로 먼저 등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고정자산 우선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요. 비품이라고 했으니까 조회하셔서 코드번호 순서대로 코드번호는 100번, 그 다음에 자산 명칭은 홈시어터, 홈시어터라고 써주시고요. 취득일은 취득일은 며칠이에요? 보니까 2020년 12월 10일.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되어있죠. 그 다음에 올해 취득을 한 것, 신규 취득한 것이니까 금액은 신규 취득 금액 54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비용은 경비구분 800번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라는 대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날짜는 12월 10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를 했으니 매입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57번 콰가 선택하면 되겠네요. 신용카드는 삼성카드라고 써있고요. 삼성카드 해주시면 되겠고, 품목은 여기 홈시어터 써주시고요. 홈시어터. 그 다음에 공급대가로 594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랜드전자. 자, 분계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랬으니까 카드로 해주면 되겠죠. 카드. 미지급금 상품이라고 쓰지 말고 예를 전 비품이라고 그랬으니까 비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됐습니다. 그럼 메인 매출전표도 입력을 했고요. 고정자산 등록에도 해당되는 사항 다 입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봤더니 6번 거래 매입거래네요. 매입인데 증빙서류가 계산서예요. 그러면 부가세 이용은 53번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회계팀 직원들에게 지급할 굴비 세트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래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줬으니까 차변에다가는 종류생비 써야 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다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서 발생된 날짜는 12월 18일. 부가세 유형은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계산서이니까 계산서는 면세 클릭하기로 했죠. 네, 품목은 굴비 세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수량 10개, 단가는 3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수협 중앙회 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줬다 그랬었네요. 상품으로 하지 말고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예, 다 됐죠. 됐고요.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요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지금 그 문항을 봤을 때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는 지금 8월 20일 날 거래인데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돈이 입금이 됐다는 뜻이에요. 세무서에서 돈이 왜 입금이 됐을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한 결과 얘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환급받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거 입력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요거 복습을 해드릴게요. 여기 날짜가 6월 30일이라 했었죠. 지금 저는 6월 30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 조회를 하시게 되면 회계 처리해 놓은 분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 말고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서 분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는 얘기예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이해하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긴 하지만 우리가 부가세 지금 매출 세액은 1,076만 6천원 있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서는 1,146만 5천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69만 9천원 이건 환급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금액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라 그랬었죠? 맨 밑에 거 요거 쓰라 그랬었죠. 얘는 부가세 예수금이고 얘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얘는 만원은 자비익으로 처리할 거고 요거는 미수금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요거 갖고 요거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여러분이 봐두고 여러분이 해보고 그러면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안 하면 틀려요. 이거는 연습 안 하면. 자, 그래서 이 분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다 빼줘야 되죠. 6월 30일 날짜로 부가세 예수금 얼마? 1,076만원 66,000원 써주고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또 다 빼줘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1,146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또 뭐 써줘야 돼요? 차변에다가는 우리 지금 미수금이 생겼죠. 미수금은 얼마? 밑에 있는 거 70만 9천 원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뭐 써줘야 돼요? 잡이익해서 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며칠 날짜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였었어요. 일기 확정이니까 6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었겠죠. 그러다가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는 시기 또는 환급받아야 되는 시기 있었겠죠. 그래서 얘 환급된 날짜가 지금 거기 며칠 날짜로 되어 있었냐면 8월 20일로 됐잖아요. 그죠? 차변에 돈 들어왔다 그랬어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나 봤더니 우리가 써져 있는 금액 70만 9천원 여기 들어왔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미수금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 써주라 그랬으니까 해주시고요. 70만 9천 원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겠죠.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 법인인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연습할 때 어렵지 않게 부가세 신고서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럼 봤으니까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해주셔야겠죠.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8월 20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이었죠. 98001 신한은행으로 들어온 입금된 금액은 70만 9천 원이었고요. 대변에 미수금 거래처는 어디래요?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FAT 1급 2급 계속 연습해 보니까 얘 조금만 연습하면은 떨어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표정들이 눈에 보여서 정말 다행인데 지난번에는 왜 그랬어? 연습이 충분하지 않았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까요? 문제 4번은 결산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수익 지금 30만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못 받은 거죠. 돈 빌려주고 이자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미수 수익 쓰면 되고 대변에 뭐라고 써요? 이것도 이제 매번 반복하니까 눈에 익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라는 표정이더니만 요즘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그게 여러분이 학습 효과가 그만큼 많이 잘 됐다는 뜻이랍니다.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미수 수익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30만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써주면 되겠죠. 이자 못 받은 거니까 30만원 이렇게.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대요.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콜라겐 그 다음에 비타 점프 합쳐서 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3,500만원. 얘는 우리 기말 재고만 넣으면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해서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얼마? 3,500만원.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끝. 자, 여러분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5번 문제죠. 5번 문제는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도 연습 안 하면 틀려요. 자, 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하래요. 손익계산서에서 12월 말 현재 보험료는 계정이죠. 보험료 비용 계정은 전기 대비해서 얼마 증가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화면에서 손익계산서 클릭해가지고 12월 말 현재라고 했어요. 그럼 보험료 찾아보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점수 주려고 그러는 문제 아닌가요, 이거? 그죠? 그래서 보험료. 근데 실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아주 많이 벌어질 일이죠. 자, 그래서 796만 6천원에서 357만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계산이 돼요? 439만 6천원 나오죠. 그러면 문제에서 어디 갔어요? 그냥 거기 답에서 체크해야 되겠네요. 여기 439만 2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 보래요.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이라 그러면 서원료, 불공제 매입세, 불공상 얼마인지 물어보죠. 금액을 매입 세액을 물어봤어요. 공지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6월달 거 조회하셔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금액 얼마예요?
400만 원이 답이겠구나.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 근데 나는 저대로 목적을 달성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수업하면서 지금 기출문제가 이거 제가 녹화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최신 것들 녹화해 놓은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참고하면 되겠죠. 자, 잘했어요.